아까 식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2024학년도 대입에 대해서는 이제 강연이 끝났고요. 2부 수원 시내 고교별 특성 및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3 그러니까 이제 그 고1이 되는 학생들의 이제 큰 그 학교 선택에서의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달라진 대입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바로 코로나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아직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올해 아마 피부로 경험하셨겠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격 수업에서 제대로 이렇게 지금 학습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도 지금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학교 선택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좀 부모님들께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기본적인 교육 과정부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갖고 계신 자료지 5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 선택과 관련해서 전부 다 연계시켜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2015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이라고 나와 있고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고3 학생들이 개정교육과정 1세대 학생들이고요. 지금 이제 현재 고1 학생들은 3세대 그리고 이제 지금 중3 학생들은 이제 4세대 이제 학생들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부모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그 표 왼쪽 교과 영역 그리고 교과 군 그리고 공통 과목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공통 과목 위에다가 고1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상관없이 이거는 뭐 특목고든 자사고든 일반 인문계고든 모든 학교 학생들이 1학년 때는 그 선택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으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선택 과목의 일반 선택과 이제 진로 선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로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주로 다루는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이제 고3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과목입니다.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진로 선택은 그 참고로 수학 영역에서 그 실용 수학 다음에 혹시 기하라고 보이시나요? 예, 기하 좀 체크 부탁드리고요. 진로 선택에서는 기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수능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기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수능에 출제가 되지 않고요. 물론 과학에서 뭐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원하고 연계가 돼서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해당 과목으로는 출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1학년 학생인데 왜 2학년 과목을 미리 이렇게 봐야 되나 싶으신데 학교들이 그 현재 혹시 자녀분들이 그 현재 고2나 고3 부모님들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많이 안 계시네요. 이게 학교들이요. 그 과목 선택의 자유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학교 캐퍼, 그러니까 그 학교에 그 계신 선생님들 상황에 따라서 그 학생들이 과목을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육 과정은 사실 변화는 왔는데 사실 학교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예전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떤 학교들이 무슨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선택 국어 영역에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 아래 문학 체크해 주시고요. 문학은 그 90% 이상의 학교들이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문학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고요. 예.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그 문학 왼쪽 옆에 있는 언어와 매체 이게 문법입니다. 과목 명칭이 바뀌었고요. 언어와 매체를 약 한 70% 학교들이 언어와 매체를 배우고 나머지 30% 학교는 독서를 배웁니다. 독서. 독서는 그 이제 수능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비문학이라는 과목이고요. 실제 내신에서 독서를 시험 볼 때는
비문학만 보는 게 아니라 문학 외부 작품이 함께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사실은 오늘 그 이야기거리의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이제 수학인데 수학은 수학 1이 2학년 1학기 그리고 수학 2는 2학년 2학기 모든 학교 공통입니다. 이거는 뭐 수원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들이 공통이고 화성고라든지 일부 학교가 이제 2년 전이죠. 개정교육과정 1세대 학생들에게 1학년 때 수원을 좀 적용을 시켜봤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과정을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모든 학교들이 1학기 때는 수원, 2학기 때는 수투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체크해 주시고 그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고등학교, 수원고, 그 다음에 유신고, 그 다음에 수원여고. 네, 이 세 개 학교는 확률과 통계가 계열 구분 없이 의무입니다. 유신고, 수원고, 수원여고. 네, 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이 좀 수학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일단 세 개 학교는 피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인데 이제 수학과 연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수능 수학이고요. 수능 수학 시험 범위가 2학년 때 공부하는 수학 1 그리고 2학기 때 공부하는 수학 2 이 두 과목이 합쳐서 75점입니다. 참고로 수능 수학이 100점 만점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시면 어떤 점을 확인할 수 있냐? 수능 수학의 75점은 2학년 때 끝나죠. 그렇죠? 3학년이 되면은 일단 수원수투를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뭐 학원을 다니면 이제 뭐 복습 과정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데 3학년이 되면은 뭐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에 나와 있는 뭐 실용 수학, 뭐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을 하기 때문에 2학년 과정에서 수능 수학의 75점이 끝난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 그 예비고일부터 내년 1학년 때까지 해가지고 2학년 수학을 1학년 때 어떻게 좀 선행을 체계적으로 좀 잘 준비를 할 것이냐 본인들 그 실력과 역량에 맞춰서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여기 수원 이 과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과목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원하고 수투로 넘어가면은 그냥 원보다는 투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데 사실은 수원이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문과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그러니까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행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그런 문과 성향의 학생들이 이제 2학년 올라와서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부모님들께 자녀분들 이렇게 좀 여쭤본 이유가 실제 학교에서 가보면은 문과 쪽 학생들은 반절 이상은 수학 포기합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 개정교육 과정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원수투 같은 경우는 그 단원과 단원 사이에 그 이제 유기성, 연결도가 굉장히 높아서 앞에 거를 모르면 뒤에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수원 같은 경우는 모든 단원이 함수로 시작을 해서 함수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그 중학교 과정 수학에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함수가 약하다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과정 선행했냐 안 했냐와 상관없이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그 막힐 수가 있고요. 함수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도 있고 2학기 과정에도 있고 그리고 2학년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학 준비가 굉장히 좀 잘 돼야 된다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수학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수학에서 함수라는 단원이 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원수투 옆에 미적분. 미적분은 고3이라고 고3 이과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미적분은 고등학교 3학년 이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선택하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고등학교 3학년 문과. 문과가 주로 선택을 하고
문과과수로 선택을 하고 이게 올해 이게 이슈인데 곡정고하고 권선고가 그 문이과 구분 없이 고3 때 확통을 의무로 시킵니다. 예, 곡정고하고 권선고가 문이과 구분 없이 확률과 통계를 의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원 수투는 모든 학교들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고 해당 과목의 수능의 75점이다. 매우 중요한 그 영역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미적분은 고등학교 3학년 이과 학생들이 하는 과목이다.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할 일은 없습니다. 확률과 통계는 주로 문과 학생들이 하는데 곡정고, 권선고 같은 경우 내년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죠. 내년이 되면은 확률과 통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를 곡정, 권선이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과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과 애들이 안 해도 되는 과목이었는데 문과는 필수거든요. 문과는 필수니까 확통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과 학생들한테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기하, 기하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과 학생들이 하는 과목인데 이과 학생들이 하는 과목인데 효원고하고요, 효원고, 화원고, 메탄, 효원, 화원, 메탄, 효원고, 화원고, 메탄고 세 개 학교는 학생 선택에 맡겼습니다. 선택.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해라 이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중하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하를 선택을 하면 안 되는 학생들이 영어하기 싫다고 아무 생각 없이 기하를 선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못한다, 문과 쪽인데 이과 문이과 구분 없지만 우리 아이가 성적이 한 4등급대 정도 되는데 막 2학년 선택 과목에 기하를 하려고 한다, 좀 그런 것들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과목 선택하는 시기가 있는데 1학년 1학기 마칠 때 1차적으로 과목 선택을 합니다. 그때 부모님께서 꼭 관심 가져주시고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 영어. 영어는 그 과목 이름만 다양하지만 사실 바뀐 게 없습니다. 영어는 그 전 교과 과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탐구가 이제 그 제가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탐구에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지리, 한지, 그 다음에 세계지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네, 한지, 세계지리,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네, 그 다음에 밑에 과학 과목에서 순서를 좀 체크해 볼게요. 지구과학에다가 1이라고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 2, 그 다음에 화학에 3, 물리학에 4. 물리학이 지금 예전 물리입니다. 예. 제가 문과 쪽 과목 그 4개 체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이렇게 1, 2, 3, 4로 체크해 드렸는데 이거 혹시 나눈 기준이 뭔지 아시겠어요? 문과 쪽 과목은 수능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선택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과 쪽 과목 1, 2, 3, 4는 수능에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능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하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아이들부터는 탐구 과목 자유롭게 선택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이과는 무조건 과학만 보고 문과는 사회만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는 문과 아이들이 과학 봐도 되고 이과 아이들이 사회 봐도 돼요. 바뀌었어요. 이게 자유롭게. 그런데 문과 아이들이 과학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과 아이들이 사회를 보고 들어오면은 대학에서 좋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 같은 경우는 과학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 이과 학생들은 과학에서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관건이냐? 4개를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실제 반영하는 과목은 2과목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이 있으면은 전력 과목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통합과학 안에 물리학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화학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1년 동안 그 중간기말고사를 4번을 치르면서 단순하게 그냥 성적만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뭐 통과를 1등급 받았다. 그러면은 그 통과의 단원이 무슨 영역이었는지, 물리학이었는지, 생명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셔서 그거를 토대로 그 2학년 때 과목 선택을 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문과 쪽 그 4개 과목은 이제 이게 참 모순인데 한지, 세지, 사회문화, 생윤 이 4개 과목은 그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고3 때 선택을 합니다. 고3 때. 예, 이 과목은 주로 학생들이 이제 고3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럼 고2 때는 무슨 과목을 하냐면 그 나머지 과목,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비인기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 학교에 그 과목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만약에 한지를 많이 본다. 모든 학생들이 한지를 선택을 하면은 그 학교에 있는 경제 선생님이 계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근데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무조건 니네들이 원하는 과목을 다 찍어라. 그게 아니라 표를 주고 여기 안에서 이거 들으려면 무조건 이거 들어야 돼. 과목을 거의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들은 좀 비인기 과목들이 많습니다. 문과 쪽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이과, 이제 문이과 부모님들 공통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문과는 주로 사회를 하고 이과는 과학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는데 개정교육 과정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특정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문과 쪽 학생들은 과학을 필히 한 과목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과 쪽 학생들은 사회를 한 과목 필히 이수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과학을 선택을 하는 문과 학생은 가급적이면 생명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게 내신 따는데 유리하겠죠. 일반적으로 생명과학 선택하면 유리합니다. 그게 학생 수가 제일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문과 쪽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과 쪽에서 이제 만약에 사회를 선택한다. 그럴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4개 과목 중에서 본인이 한 과목 좀 편한 과목 이렇게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탐구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이과 학생들 대상입니다. 2학년 때 그 탐구를 3개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만 3개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과학만. 예, 물화생지 중에 과학만 3개. 그러면 보세요, 어머니.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수원도 해야 되고 이제 확통도 해야 되는 학교가 있죠. 과학만 3개면 이과 과목만 5개죠. 예, 성적 안 나옵니다, 애들. 예, 그래서 이과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2학년 과목 선택할 때 과학 2개, 사회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학을 2개 선택하고 그다음에 사회를 하나 선택하게. 그래야 아이들이 학습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과학만 3개 하면은 포기해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선택이 돼야 된다고 좀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개정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63페이지, 이제 수원시내 고등학교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정하셨나요? 정하신 분? 아직 안 정하셨어요? 여쭤볼게요. 어디 유신고등학교요? 아, 네. 어머니 생각이신가요? 아이가 원하시는? 아이가? 네. 영어 잘하나요? 영어 잘하나요? 네. 아, 네. 일단 그 당연자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게 있어요. 지금 제가 그 해마다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하고 학생들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학교 분위기를 보고 좀 학교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좀 내신 따기 좀 쉬운 학교를 선택을 해서 좀 분위기와 상관없이 좀 전략적으로 가는 게 유리하냐. 이제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정말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상황으로 사례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적어볼게요. 효원고, 그 다음에 수원고, 그 다음에 창현고, 그 다음에 유신고, 그 다음에 권선. 혹시 1구역 쪽에서 오신 부모님들 계신가요? 아, 1구역? 아, 예. 예, 제가 사실은 여기가 2구역이다 보니까 2구역은 제가 잘 알아요. 근데 1구역은 제가 잘 몰라서 아는 대로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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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권선고, 곡정고, 그 다음에 매원고, 메탄고, 화원고, 수여고, 영신여고.
우선 제가 이렇게 나눠봤는데 혹시 제가 이렇게 나눈 기준이 혹시 뭔지 느낌은 오시죠? 이렇게 여기가 이게 내신이 이제 어려운 학교 이렇게 지금 제가 써놓은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든 학교 내신 다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이게 저희가 지금 이 뒤쪽에 보시면 이번에 그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가지고 저희가 출제 경향 분석을 했는데 거기 선생님들이 난이도 뭐 상, 중상, 중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 솔직히 선생님들이 보는 관점이잖아요. 예, 애들은 다 어려웠어요. 어느 하나도 쉽다는 거 없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이든 중상이든 상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려웠다는 얘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라고 해서 쉽거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그 올해 지금 내년이 되면은 제가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10년 차 근무를 하는데 진짜 옛날에 화원고, 매원고, 메탄고가 정말 쉬울 때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목을 국어를 지도하는데요. 선택지 보면은 보자마자 답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모든 학교 난이도들이 상대적으로 격상을 했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대학에서 수시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예년과 다르게 특목자서로 빠지는 숫자와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수 일반 인문계고로 들어오면서 어느 학교를 가도 소위 이제 4% 안에 들어가는 1등급대 아이들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의 변별력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3, 4등급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데 이제 1, 2등급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일단 절대 쉬운 시험이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원장님 처음 강연 때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학력평가라든지 뭐 그럴 때는 진짜 외워서 시험 보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외워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 있는 학교들이 좀 어떻게 좀 시험이 좀 나오는지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효원고는 국영수가 다 어려운 학교입니다. 여기는. 국영수 시험이 다 어렵고요. 그 어렵고 그 다음에 수원고등학교는 영수가 어렵고요. 창현고등학교는 국어 영어가 어렵고 유신고등학교는 영수가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권선, 곡정, 화옹, 수여, 영신 여기까지는 그냥 두 과목 랜덤입니다. 중간고사 때 국수가 어려웠으면 뭐 기말고사 때는 뭐 수영이 어렵다든지. 근데 이제 어렵다의 기준이 상대적이니까 위에 4개 학교보다는 조금 덜 어려운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원 메타는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 정도가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매원 메탄이 한 과목 어렵다고 하지만 이 기준도 효원이라든지 여기 위에 학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 과목 어렵다라는 얘기지 자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시험 다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절대 쉽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그 학교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그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여기 수원 메가스터디 근무를 할 때 이제 그때가 이제 한 8, 9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효원, 수원, 창현, 유신이 그 내신으로도 대학을 잘 보냈지만은 모의고사 잘 본 애들이 정시로도 대학을 잘 갔어요, 애들이. 그때는. 근데 지금은 내신 좋은 애들이 모의고사도 잘 봐서 똑같은 애들이 똑같이 좋은 결과를 내요. 내신 따로 모의고사 따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이 수능도 잘 보는 거지. 얘는 내신은 참 좋은데 수능이 나빠. 거꾸로 얘는 수능은 잘 봤는데 내신이 안 좋아. 그런 아이들 이제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한 번 잘하는 애들이 똑같이 잘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냐? 바로 내신 시험의 출제 유형이 좀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내신 시험이 과거에는 단순 암기 시험이라면 이제는 사고력 시험, 그러니까 수능 시험 형태로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지문은 이제 국어를 예를 들면 국어는 교과서 지문이 맞는데 그 문제 아래에 단순하게 그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나 그냥 기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교과서와 관련 있는 다른 외부 글을 끌어와서 보기를 참고해서 보기의 내용대로 윗글을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 근데 그 보기의 글을 분석해 보면 지문의 내용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애들은 지문에서 외운 내용 가지고 선택지를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다 틀리죠. 중요한 거는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수능 문제예요. 그럼 왜 학교가 이런 변화를 주냐면
내신 좋은 애들을 서울대학교 뭐 그 지역균형 선발제나 이런 데로 보냈는데 걔네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 못 맞추는 그 일반고 애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학교 내신이 좋으니까 3학년 돼서 공부하면은 뭐 수능도 기본적으로 최저 맞출 수 있겠지. 절대 못 맞춥니다.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탐구 과목이든 무슨 과목이든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를 어디 선택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딘지 그리고 그 대학에서 교과든 학종이든 수능 최저가 있는지 최저가 있으면은 몇 과목의 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알아서 국영수 중에서 무엇을 전략 과목으로 삼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현실적인 얘기로 지금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3년간 공부한다고 해서 국영수 다 잘 나올 가능성 제로입니다. 잘하는 걸 확실히 밀어야 돼요. 이건 지금 제가 그 거짓말을 제가 못하고 제가 뭐 메가스터디를 보내면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국영수 잘 내겠습니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게. 학교에서는 왜냐면은 학교 다니면은 수행평가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다 보면은 1년에 8개월은 반복학습을 해야 돼요. 앞에 거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1학년 때 빨리 잘하는 과목들을 개발하고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좀 그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이 이제 어려운 이 4개 고등학교가 제가 왜 어려운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이 어렵다의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면 시험이 어렵다. 일단 시험이 어렵다를 구체화 시켜보면 일단은 범위가 많습니다. 범위가 많고요. 이거를 중학교 3학년 과정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중3 시험 범위는 정해져 있죠. 그쵸? 뭐 내신 한 190점 이상 때 나오는 친구들은 한 2.5주면 끝나죠.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많아서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일단 벼락치기 안 되고요. 벼락치기가 안 됩니다. 벼락치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순환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는 4주 동안 내신 대비를 하면은 2주 안에 한 번 끝나고 나머지 3, 4주 안에 두 번 복습을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린 효원, 수원, 유신, 창현은 시험 대비 시작해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시험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은 시험을 못 보겠죠. 그렇죠? 뭐 제가 뭐 학생들도 교육하고 부모님들께도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학교 때 내신 190점 이상 나와서 반에서 1, 2등 했던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 성적 내는 학생들 30%도 안 돼요. 왜 30%밖에 안 되냐?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4개 학교는 절대 이게 안 됩니다. 일단.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 공부 스타일이 그냥 우리 아이는 벼락치기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저 위에 4개 학교 보내시면 안 돼요. 저기는 벼락치기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아까 제가 이제 유신창현 말씀드렸는데 유신창현이 어떤 점에서 좀 어려운 학교냐면은 유신고등학교는 학교 자체 영단어 책이 있어요. 영단어 책이 있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마다 그 단어를 약 한 300개 정도를 그 암기해서 유신고등학교입니다. 300개를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데 개당 1점인가 0.5점인가 막 그럴 거고요. 300개를 어떤 식으로 시험 보냐면 영영사전식으로 그 단어를 영어로 풀어가지고 그걸 골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영단어 외우는 거는 정말 기똥차게 단어 잘 외운다. 우리 아이는 다른 걸 해도 정말 뭐 단어는 뭐 이미 고등과정 단어 다 외웠어. 그러면 유신창현 보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막 단어 암기하는 거 진짜 싫어한다. 막 평소 아이가 난 단어는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아이들 유신창현 보내면 영어 1학년 때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창현고등학교는 이번에 그 영어 문제가 38문제였어요. 50분에 38문제를 푼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문항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막 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문항수가 많아요. 일단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당 학교를 만약에 보내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1학년 성적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지 마시고 정말 중장기적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잘하는 아이들하고 경쟁하면서 조금 자존심에 상처는 받고
그 실망은 크겠지만 그 경쟁 속에서 강하게 클 수 있는 아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보내세요. 근데 만약에 그 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서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점수에 충격받아가지고 슬럼프 오면은 저 헤어나지를 못해요, 애들이. 네,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학교를 잘 선택을 해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원고하고 수원고등학교는 이과학교입니다. 문과 학생들 보내시면 안 되고요. 예. 아까 특히 수원고는 그 2학년 때 확통이 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원고는.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2학년 때 수능 과목이 다 끝나버렸어요, 벌써. 예, 2학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수원고 보내야겠다라고 싶으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지금 수원수투나 확통 선행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이게 선행이 이게 왜 무섭냐면 누구는 2학년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도 있지만 누구는 중3 때 그 과정을 다 끝내고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차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그거를 걸러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으니까. 예. 그래서 수원고하고 만약에 효원고를 꼭 보내셔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자녀분이 이과 쪽 성향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문과 쪽 성향이시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시험이 어렵다. 다시 돌아오면은 일단 범위가 많다. 벼락치기 안 되고 순환이 될 수가 없다.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시험이 어렵다라는 또 다른 기준이 뭐냐면은 이제 사실 위에 거랑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바로. 사고력 문제하고요, 추론 능력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됩니다. 네. 이게 그냥 한두 문제 나와서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50% 이상이 이런 문제를 내요. 그러면 사고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A라는 내용을 배웠을 때 그 A를 살짝 변형시켜서 내는 게 아니라 A가 A를 배웠기 때문에 B라는 새로운 글을 갖다 놓고 B를 A처럼 연결시켜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렵죠. 아까 저도 그 행사 일정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바빠서 원장님 강의는 다 못 들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 중에 수능 세대 이렇게 여쭤보시면서 그 어렵지 않았냐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내신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애들이 당황스럽겠습니까? 중학교 때랑 건 완전 다르죠. 네. 그다음에 추론 능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신 문제가 아니죠. 예. 내신에서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그거를 끄집어내서 적용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고력하고 추론 능력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적용 문제. 이 과정을 꾸준하게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꾸준하게 연습하고 노력을 하면 2학년 때는 빛을 볼 수가 있어요. 1학년 때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짜 아이가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참고로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 재원생 학생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들어가서 지금까지 전교 1등을 딱 한 번 놓쳤습니다. 전교 1등을 한 번 놓쳤고요. 이제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기말에서 한 번 놓치고 항상 전교 1등이었는데 그 친구를 참 개인적으로 이제 그 뭐 정말 개인적인데 저희 아들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렇게 커졌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를 제가 중3 때, 그러니까 중3에서 예비 고일 올라가는 윈터스쿨 때 이제 불러가지고 제가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물어봐가지고 이제 보통 고등학교가 2월에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1월 중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어디 지원했니? 물어보니까 효원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그때 그 학생이 1학년 최상위권반에서 탑도 아니고 중간쯤 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효원고 하더라고. 그래서 효원고는 좀 많이 피할 텐데 왜 했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수학하고 과학이 약해서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랐어요. 왜? 그랬는데 자기가 수학하고 과학이 약하니까 효원고를 가면 수학과 과학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고 전교 1등을 해요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물론 그 학생의 뭐 개인적인 좀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공부하는 환경이 좀 다른 학생들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지금 2년째 보고 있는데 한 번도 흐트러짐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성실합니다. 네, 정말 성실하고요. 물론 운도 떨어졌어요. 그 학생이 1학년 때 효원고가 그 중간고사 과목 수가 팍 줄어가지고
1학년 1학기하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는 국어, 영어, 수학하고 통합사회만 봤어요. 과학을 안 봤어요. 과학은 기말 때만 보고. 네. 그런 것들이 약간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했지만은 학생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이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네, 그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예외잖아요. 예. 예외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집에 가서 너 학교 어디 갈래? 그러면은 효원고. 근데 무섭게 그 아이하고 똑같은 아이가 멘트를 던져요. 엄마 내가 사회과학, 내가 과학 수학이 약하니까 내가 효원고 가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럼 보내세요, 그러면. 예. 그럼 보내서 되게 그 친구가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니까 정말 진지하게. 예. 근데 나는 그냥 잘하는 애들 많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한번 애들하고 한번 부딪혀보고 싶다고 부딪히기만 할 거예요, 진짜. 예. 정말 부딪히기만 합니다, 정말로. 예. 나중에는 그 애들은 그 애들이고 나는 나예요, 그냥. 예. 그래서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모든 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건데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그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보이시죠?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대학교 1학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2009 교육과정 애들인데 걔네들 때는 암기 과목 세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걔네들 때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고3 아이들은 개정교육과정이어서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이게 말이 좀 길게 나왔는데 과정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필고사가 있고 지필고사가 참고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입니다. 그 지필고사 말고 또 뭐 있죠? 수행평가, 그렇죠? 예. 지금 올해 대학교 들어간 1학년 애들은 이게 중요했거든요. 이것만 잘 보면 됐어요, 얘네들은. 근데 지금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필고사하고 수행평가 비중이 같거나 수행평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위에서 적어드린 4개 학교는 수행평가도 힘들어요. 수행평가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하면 못하죠. 그렇잖아요. 너 왜 이렇게 이번에 좀 점수가 좀 낮아? 알고 봤더니 뭘 안 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깜빡하고 안 냈다, 내야 되는데 못 냈다, 그거 간과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대로예요. 그런 행동들. 나중에 뭐 시험 한번 잘 보면 되지. 고등학교는 절대 역전이 안 돼요. 그게. 그 지필고사를 보면 그 배점이 일반적으로 이제 과목들마다 좀 상이하긴 하지만 배점이 좀 제일 작은 것이 3.5점이고 많으면 4.7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점 하나로 등급이 갈리고 그러는데 수행평가는 1점씩 막 깎이잖아요. 아이들이.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수행평가가.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에요. 학교생활을 고1 들어가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일단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됩니다. 3학년 2학기 때 돌변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이. 예, 일단 1학기까지 반영이 되니까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예.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뭐 제가 뭐 현직 교사는 아니지만 제 이제 뭐 그 선배나 후배나 동료들 중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선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수행 평가를 보고 그 학생 평소 태도를 보면은 다 보인대요. 얘가 어디 가서 베껴 왔는지 뭐 있는지를 금방 보면 알 수 있죠.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학교는 그 과정이 더 확실하게 보고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좀 살펴보시고 학교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다. 지필고사 중요하고 못지않게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수행평가는 언제 하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애들이 힘들어요 지금. 예,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코로나 이전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혔는데 작년에만 해도 뉴스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은 고등학교 들어간 애들이 수행평가 하다가 줄 것 같다고 뭐 그런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이 과정 중심 평가가 되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진도 잘 안 나가요. 예를 들어서 국어가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이면 국어, 영어, 수학이 주당 4단위거든요. 50분 수업 4개 하는데 2개는 수업인데 2개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발표하고 뭐하고. 근데 그게 올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걸 못했죠. 그 못하고 있다가
요즘 고3 애들 이제 저기 뭐야 그 좀 기본적인 전형 끝나니까 고1, 2가 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요즘 애들 뭐 좀 지금 중3 부모님이시면 모르시겠구나. 맨날 시켜요. 학교에서 수행평가 시킨다, 동아리 활동 시킨다, 뭐 시킨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못했던 거 지금 몰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번이라도 불성실하게 뭔가가 미스가 나거나 제대로 못하거나 이러면은 힘들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성실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일단 시험을 잘 봐야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겠죠. 본인 점수를 지켜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지필고사를 못 보면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서 1학기 성적이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중간고사 35점, 기말고사 35점, 수행평가 30점이거든요. 예, 근데 어떤 학생이 중간고사를 못 봤어요. 걱정하지 마. 수행하고 기말고사에서 뒤집을 수 있어. 뒤집을 수 있어요. 3등급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도 아이는 끄덕끄덕하지만 이게 몸으로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시험을 못 봐버렸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중간고사를 잘 보면 기말하고 수행평가는 웬만하면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 시험은 내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내년 첫 번째 중간고사.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중간고사가. 제가 아까 뭐 수학 뭐 2학년 수학에서 수능 75점 끝난다고 하지만 내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2학년 수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잘 보는 게. 네. 그래서 그 시험이 또 어렵다의 기준은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거와 다르게 학습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학교 선택이나 이런 거를 하시려면은 시험 난이도가 조금 쉬운 학교 쪽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를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달라진 입시의 또 하나 이슈. 이거는 사실은 우리 중3 부모님들부터 혜택을 받는 게 하나 있어요. 가장 이제 좀 운이 나쁜 게 현재 고1인데 몇 페이지를 좀 보시냐면은 제가 여기 윈터스쿨 설명회 때 학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큰 틀에서 저기 뭐야 제가 희망적인 얘기 그 하나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16페이지. 16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16페이지. 16페이지. 아까 원장님께서 여기 말씀 안 하셨죠? 예, 여기 사실 되게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뭐만 보시면 되냐면 16페이지 그 공정화 강화 방안에 따른 개선 현황에서 가장 오른쪽 2014학년도 24학년도 예비고일 현재 중3이거든요. 요거 잘 보시면 돼요. 이게 뭐가 달라졌는지. 자, 일단 서울 소재 16개 대학 40% 이상 뭐 이거는 원래 반영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돼요. 자소서가. 예. 예. 자소서가 폐지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생기부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생기부를 바탕으로 자소서 쓰는 거거든요. 예, 생기부 부담이 줄어들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쭉 밑으로 내려가 제일 아래 거 수상경력하고 독서활동 보시겠어요? 수상경력 독서활동 거기 뭐라고 써있죠? 미반영이죠? 이게 아주 희소식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2 중3부터는 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상 대회 안 나가도 돼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미반영이잖아요. 미반영하고 미기재라는 그 표현을 잘 아셔야 되는데 미기재는 이제 생기부에서 아예 삭제됐다는 얘기고 미반영은 학교에서 대회는 만드는데 대학 갈 때 그 상은 안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원해서 대회를 나가고 본인 성취감으로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학종 때문에 스펙으로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회가 변질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곡정고등학교가 지금 그 개교한 지는 얼마 안 된 학교인데 요즘에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가는 학교인데 이 학교 되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과한 선행 안 해도 성실하게 공부하면은 내신 관리 잘하는 그 잘 나오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현재 고1까지 최고의 단점이 뭐냐면은 대회가 없어요. 대회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학교는 대회를 만들고 싶은데 학생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고2 저희 2학년에 스카이 원반이라고 최상위권반 학생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대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독서하고 세특으로 그 생기부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는 대회가 필요 없잖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훨씬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두 번째 독서. 독서도 활동은 있지만 대학 갈 때 얘가 책을 몇 권 읽었냐 아니면 그게 이제 반영이 안 돼요. 이제 대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책을 읽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책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책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독서 활동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책 읽어라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그 내용을 토대로 독서를 꾸준하게 한 학생을 보겠다는 얘기지, 중학교 때까지 책 한 글자도 안 보는 애들한테 갑자기 책 읽으라고 하면 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해진 건 대학 갈 때 독서하고 대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 대비에 전념하기에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건 되게. 그러면 이제 독서나 수상 대회는 어디에서 검증을 하냐? 면접에서 검증은 돼요. 이거는 면접에서 학생들 대답 들어보면은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학종에 대해서는 제가 윈터 설명회 때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부모님들 학교 선택하실 때 아우 여기 학교는 대회가 없어서 안 좋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예. 그리고 대회는 신기한 게 뭐냐면 1학년 때 한 번 나가서 받은 애들이 3학년까지 다 받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받은 애들은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 그걸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내용 참고해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오셔서 62페이지를 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좀 고등학교를 고르는 게 효율적이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하고 학교하고 가까워야죠. 가까워야 돼요, 일단 학교가. 집하고. 그러면 가깝다의 기준은 뭐냐면은 버스 타고 30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대치동 아파트 값이 괜히 비싼 게 아니죠. 학교하고 학원하고 학교가 다 그 삼각형 모양으로 근접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동 시간이 짧아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저희 학원으로 예를 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권선고가 도보로 10분 거리거든요. 권선 애들은 저희가 보통 정규 수업을 7시부터 하는데 권선고 애들은 애들이 그냥 5시 반 되면 학원에 와요. 남들보다 1시간 반 일찍 누적해서 2년 반 이상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원에 권선고 애들이 굉장히 지금 다수가 다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학원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집도 이 근처다. 이 근처가 만약에 그 도보권으로 다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근데 반대로 멀리 있는 학교들, 30분 이상 버스를 타거나 그렇게, 대신에 뭐 요즘 웬만하면 뭐 30분 이상은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30분 이상이라고 해서 뭐 35분이면 멀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1시간 가까이 간다거나 4, 50분 이상 걸리면은 그런 거는 좀 누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 내가 선택하려는 학교가 얼마나 먼지 좀 체크를 해보시려면은 아이한테 직접 아침에 버스 타고 그 학교를 가보라고 하세요. 그 시간에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너희 그 학생들은 니네가 이거를 2년 반 3년 동안 계속 이걸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지. 대신 기준은 지금 현재 중학교 다니는 거 기준으로, 지금 중학교를 30분 동안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가 적응해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는 집 앞에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데인데 고등학교가 바로 그 옆에 있는 학교가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더 먼 데를 가야 돼. 근데 아이가 버스는 잘 안 타봤어. 그런데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아, 이 정도 거리구나. 그래서 일단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점. 자,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계열. 제가 아까 문이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느 학교는 좀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라기보다는 어디는 좀 피하는 게 좋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학교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뭘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그 학교 알림이라고 있거든요. 그 학교 알림에 들어가 보면은 그 학교에서 지금 선택 과목은 무슨 과목들이 진행되고 있고 동아리는 뭐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3부터는 뭐 동아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학교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 의무적으로 하는 거 확실하게 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그 이제 학교 안에서 하는 학교 봉사활동이 있고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이 있는데 지금 우리 중3부터는 개인이 하는 봉사활동 이런 거 잘 못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내 안에서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봉사활동 하면 좋은 건데 봉사활동을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요건은 아니잖아요. 그쵸? 맞죠? 봉사활동 많이 했으니까 4등급, 2등급을 이긴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봉사활동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게 뭐냐면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제가 올해 2학년 애들 생기부는 다 봤어요.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 거. 근데 1학년 학생들 현재 고1 보세요. 지금 2학년 학생이 1학년 때는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죠. 그때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뭐 한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현재 고1 애들 생기부가 되게 궁금한데
현재 고1 생기부는 내년 3월 2일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열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의 우리 아이들의 생기부도 2022년 3월 2일에 열람이 가능해요. 내년에는 깜깜이에요. 못 봐요. 무슨 활동을 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드리면 아이한테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험이. 그리고 내신 190, 180, 170, 160, 150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는 순간 다 리셋되는 거고요.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예,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3페이지부터 수원신학교 특성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그 2015, 19학년도 대학 진학 실적인데 법령이 바뀌어서 2020학년도부터는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좀 하시면 되고요. 학교별 특성 읽어보시면 되고 77페이지 학교별 내신 출제 경향 분석 이게 올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지 맨날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참고만 하셔서 그 자녀들하고 함께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저희 프로그램 설명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부모님들 궁금해하는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 101페이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10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일단 프리윈터는 윈터스쿨 들어가기 전에 기본 학습을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개강은 12월 7일 월요일, 12월 7일 월요일부터 약 3주간 진행을 하고요. 이 3주의 프로그램이 마치면 12월 28일부터 윈터스쿨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시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102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단 등원은 월, 화, 목, 금, 토, 주 5일입니다. 그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작년에는 4일 등원이었는데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 학력 수준이 예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 더 나와서 공부시켜야 예년하고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루 더 지금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게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올해 중3 애들이 그 현재 우리 고1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성실도는 훨씬 더 높다. 그런 정보를 제가 들어서 아닌가요? 예, 올해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그 학원 수원시내 그 학원 저희 또 선후배 동료 강사들이 물어봤는데 그 지금 중3 애들이 작년보다는 다 괜찮았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중등부에 계신 우리 중3 선생님들께도 들은 바로는 중3 학생들이 그 올해 이제 고1 올라온 1년 선배보다 성적은 조금 부족하지만 굉장히 성실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좋거든요. 그런 애들이 가지고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수원 메가스터디 학습의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는 일관성이에요. 보시면은 6시 10분부터 7시 매일 월화목금은 이때 일일 수학 10제 이게 테스트고요. 단어 테스트를 매일 똑같이 시행을 합니다. 자, 이게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냐면은 이게 윈터스쿨 연습하는 거잖아요. 윈터 때도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6시부터 7시에 공부해야 돼요. 이 습관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면은 일찍 끝나면 보통 4시 반, 늦게 끝나면 5시가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원들은 7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동네 소규모 작은 동부방 같은 데는 뭐 6시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학원들이 7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 끝나고 7시까지 텀이 있으면은 굉장히 노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PC방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거리 쪽 학교들은 저희가 일찍 불러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공부 안 하는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실력이 생기고 성적이 올라가는 거지 남들 다 하는 시간에 다 하는 공부는 사실 의미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7시부터 10시에는 해당 과목과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토요일 날 1시 10분부터 2시 반, 전년도에 비해서 수학 시수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2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반별로 담당 선생님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수학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 프리윈터 3주 동안에 배우는 내용은 국어, 영어, 수학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개념학습입니다. 중간고사 범위.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간고사를 처음 보게 될 텐데 뭘 배우는지. 그럼 저희가 여기서 주안점을 두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갔다고 갑자기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첫 단원이 다항식이거든요. 곱셈공식 인수분해.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때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기똥차게 잘했다. 그런 학생들은 처음부터 쉽죠. 근데 곱셈공식 인수분해 배울 때 사춘기였다. 그러면은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힘들어져요. 하고 못 다닐 것 같다고 하고. 예,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좀 소개하고 좀 알려주려고. 예, 수학은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국어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1학년 때 제일 어려운 게 고전문학이거든요. 고전문학을 좀 배우고요. 중등 과정에서는 별로 안 배우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구문하고 어법학습. 학교 내신 영어가 어려운 게 다 문법이에요. 학교 내신이 문법만 나와요. 문법만. 예, 그래서 그 오늘 집에 가서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제 상담하면 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 시험 보면 한 100점 맞고는 하나 틀리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막 40점 맞는다고. 진짜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그럼 물어보세요. 너 영어 만약에 이번에 기말고사 지금 한창 준비 중이죠, 애들. 예. 그러니까 기말고사 결과도 보시고 이제 중간고사 결과도 보시면 될 텐데 영어를 잘해요. 막 100점 맞고 하나 틀려요. 그럼 물어보세요. 너의 비결과 노하우가 뭔지. 물어보세요. 너의 노하우가 뭐냐 진정으로. 그럼 애가 엄마 외우면 돼. 그게 위험한 거예요. 고등학교는 못 외워요. 암기가 안 돼. 왜? 암기해도 소용없어. 다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면 돼. 학교 거는 무조건 빈칸만 채우면 돼. 그게 중학교 영어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돼요. 다 바꿔요, 다. 예. 영어 자체를 잘해야 돼요. 아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법이나 문법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잘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아이가. 국어를 잘했다. 수학을 잘 봤다. 왜 잘 본 것 같냐? 그러면은 뭐 학원 다녀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학원 다니면서 네가 뭘 공부하기에 전에 비해 뭐가 좋아졌냐? 일단 그렇게 좀 물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그다음 이제 103페이지에는 학원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성적 반영하는 제도. 저도 복잡해서 잘 모르게 솔직히 지금 중학교 장학 제도인데 복잡하고요. 이건 대상자들은 제가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자체적으로 드린 그 윈터스쿨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설명드리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윈터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윈터가 바로 끝나고 12월 28일부터 개강을 하는데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교들마다 졸업일자랑 방학일자가 많이 달라요. 이게 지금 이제 한 최근 문제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2, 3년 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12월 28일부터 1월 13일 수요일까지는 프리윈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달라진 점은 수요일 날 하루 더 나오고요. 네, 수요일 날 하루 더 나오고 토요일 날 수업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어머님도 저기 요 프로그램 제가 드린 거 이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제가 평일에 6시부터 7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 중요한 시간이 토요일 날 오전 시간. 애들 토요일 날 오전에 거의 다 자죠. 그렇죠? 그 고등학교 올라가도 못 고쳐요, 그거. 예. 토요일 날 오전은 그냥 무조건 애들이 자는 시간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부작용이 오냐면 토요일 날 오전이 그렇게 자도 되는 시간이면은 아이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흥분을 해요. 놀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날 수업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 날 수업 들어도 자제로 안 듣고 집에 가서 숙제할 이유도 없고 자고. 금요일이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다들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은 토요일 날 학교를 나갔잖아요. 물론 뭐 시수가 부족해서 저희가 토요일 날 부르는 것도 있지만 토요일 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학교 가는 것처럼. 토요일 날은 9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2부 1월 14일 목요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이제 월요일하고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인데 자 이거 한 페이지 좀 넘겨 보시겠습니다. 시간표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 일부 시간표는 12월 28일부터 1월 13일까지 나와 있는 일부 시간표는 지금하고 동일합니다. 똑같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하루 더 나오고 토요일 수업이 9시부터 1시다. 근데 2부 시간표를 잘 보세요. 2부 시간표 보시면은 뭐 좀 약간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뭐랑 똑같죠? 학교죠, 학교. 예, 윈터 스쿨이잖아요. 학교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다 붙잡아 놓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아이들이 3월 달에 학교를 가면은 이 시간대로 움직입니다. 똑같이 학교 생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윈터의 가장 큰 핵심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간다, 그거는 사실은 2, 3순위고요.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에요. 일단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어야 돼요. 뭐 단과를 다니냐, 과외하냐, 종합반에 그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는 지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벼락치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9시부터 1시까지 오전 수업 마치면 점심 식사는 그 요즘 같은 시기에 막 아이들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학원에서 단체 급식을 합니다. 학교랑 똑같은 급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1시 50분부터 2시 20분 수학 영단어 1일 테스트가 있죠. 이게 프리윈터 6시 10분부터 7시에 진행했던 테스트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은 테스트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7교시, 8교시 시험이 끝나고 4시 반부터 6시,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이때 이제 뭐가 진행이 되냐면 학습 플래너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 상담 관리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 긴 시간 학원에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고, 그 저희가 그 스케줄러 노트라고 주간 학습 플래너라는 그 본사에서 제작한 플래너가 있는데요. 그 내용 토대로 학생들이 당일 수업 들은 내용, 이해도 내용들 점검하면서 생활 관리,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좀 진행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학은 별도로 20문제씩 매일매일 풀고 진행을 하고, 중요한 거는 매주 금요일 영수 주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 테스트랑 영수 주간 테스트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일일 테스트는 어제 배운 거 그대로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건 성취도 평가. 어제 수업 이해하는 거 거의 그대로 큰 변형 없이 보는 시험인데, 영어 수학 주간 테스트는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네, 영수 주간.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얼마만큼 좀 변별력인 차이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요. 7시부터 9시 50분. 이게 이제 만약에 학교를 다니면은 야간 자율학습하는 시간인데, 그 야자 이제 강제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진짜 야간 자율학습이에요. 본인이 원하면 합니다. 근데 왜 7시부터 10시,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냐면은 그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뭐 하냐면 애들이 숙제하는 시간이에요. 숙제. 숙제. 하루에 6교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매 시간마다 과제가 나오거든요. 매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그 과제 뭐 학생에 따라 역량 차이가 있겠지.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 할 수 있는 과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7시부터 10시까지 숙제하고 집에 가면 끝나요. 그럼 집에 가서는 그냥 쉬면 되죠. 집에 가서 또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9시에 와서 10시까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고, 이 훈련을 토대로 만약에 3월 달이 되면 집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겠죠, 이제. 차츰 늘려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토요일 날은 9시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하루 정도는 푹 쉬게 해주셔야 돼요, 애들. 또 공부하면 애들이 힘들어지니까 쉬게 해주시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주시고, 일요일 날 오후에는 다시 월요일 과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5주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강료는 이게 수강료에서 그 좀 유의사항이 있으니까 좀 메모 부탁드릴게요. 일단 수강료는 여기 11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12월 28일부터 등원하는 학생 수강료고요. 이거는 12월 28일부터 등원하는 학생이고, 만약에 프리윈터부터 참여하는 학생들 수강료는 10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 저렴해요. 왜 저렴하냐면 프리윈터 수강료가 12월 7일부터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프리윈터 참여한 학생들은 그 윈터 첫 주를 프리윈터 수강료로 그냥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윈터를 참여하면은 수강료가 더 저렴하고, 그리고 그 홈피나 이런 데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11월 30일까지 윈터스쿨 사전 등록을 하시면 그 5%에서 10%까지 또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거는 학원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왜 5%하고 10%냐면은 5%는 여러 가지 장학 제도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5%만 적용을 하고, 그것이 아닌 학생들은 이제 10% 차감을 해드립니다. 6번의 장학제도, 이게 저희 고등부 장학제도입니다. 아까 막 프리윈터 프로그램으로 나왔던 장학제도는 중등 장학제도고요. 이게 저희 현재 고등부에서 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학제도입니다.
전교 1등하면 그 3개월간 수강료가 면제고요. 해당 등급에 따라서 예, 그 장학금을 주는데 국영수업 7등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왜 7등급이냐? 7등급을 지켜야 경기권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예, 국영수 합이. 예. 국영수 합이 7등급. 예. 2등급 초중반 초반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7등급까지 이렇게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비약 상승 장학금이라고 해서 성적이 이전 시험보다 4등급 이상 합이 4등급 이상 상승한 학생들에게도 예, 기본적인 장학 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이 또 저한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몇 지망에 어디를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디 쓰는 게 유리하다 불리 이런 건 없는데 조금 그동안에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몇 지망에 쓰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만약에 떨어지면 그 교육청에서 어떻게 추첨을 하는가 봤더니 본인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랑 가까운 고등학교에 먼저 배정을 한대요. 그러면은 거리가 좀 더니까 거리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가끔 뭐 친인척 중에 들어보셨겠지만 뭐 1지망 떨어지고 막 14지망 붙었다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거리가 완전 멀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1, 2지망에 본인이 원하는 데를 떨어지면은 나머지 고등학교에서 6개 남으면은 기본 다녔던 중학교와 거리가 조금 가까웠던데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많지만 오늘 시간도 많이 늦었고 일단 내년 중간고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뭐였냐면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 내신 시험 난이도가 예년보다는 좀 비슷하거나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예, 고등학교 내신은 대학을 가르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내신 시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겨울방학 때 그 학년 준비 좀 잘하는 게 중요하고 프리윈터 때 4개 반을 저희가 만들 거예요. 그 MA 1, 2, 그다음에 MB 1, 2 4개 반을 만들 건데 MA 1, 2가 특히 상위권 반인데 상위권 반 같은 경우는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원 대상자들은 일단 내신 190점 이상, 그다음에 고등수학 상 그 한 번 이상 하신 분 아니면 내신 185점 이상의 고등수학 상하 하신 부모님들은 먼저 좀 관심 가져주시고 그 상담이나 그 이런 예약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다른 거? 네. 네네. 상대적으로. 네네네네. 아, 일단 모든 고등학교들은 수능 준비는 안 해주죠. 예, 본인 학교에서 수능 준비를 해주진 않죠. 네. 네네.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효원이나 유신이나 수원, 창녕 같은 경우는 시험 난이도가 있으니까 내신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매원이나 메탄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우니까 수능 준비가 좀 덜하지 않겠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시험이 어려워서 쉽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요. 그냥 요거를 하나 이게 팩트니까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잖아요. 시험을 잘 보는데 우리가 잘 본다라는 말의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내신에서 1등급 받는 애는요. 얘가 원래부터 정말 잘하는 애니까 내신도 1등급이고 모의고사도 1등급인 애들도 있지만 사실 또 보면은 내신은 1등급인데 모의고사가 3, 4등급 나올 때 있거든요. 이 말의 요지가 뭐냐면 한번 성적이 잘 나오면은 그 성적을 잘 내는 비결과 노하우를 걔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즘에는 뭔가를 막 시험을 어렵게 낸다고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주기보다는 내신 관리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학교에서 케어해 주는 건 뭐냐면은 수시와 관련된 것들만 케어를 해줘요. 뭐 생기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만.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 시험으로 수능까지 간다라고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역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학은 사실은 학교 내신하고 수능하고 비슷하죠. 같은 패턴이잖아요. 왜 그냥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그러니.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는 듣기 평가 없잖아요. 학교 내신에서. 그렇죠? 그리고 수능 영어는 문법이 한두 문제밖에 없어요. 수능 영어는 문법이. 근데 학교 내신은 다 문법 문제예요. 올 문법. 왜? 독해를 내면은 변별력 측정이 안 되니까. 학교 내신에서 독해를 내면은 애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풀이서만 외워도 되잖아요. 풀이만. 그러니까 학교 내신 영어는 문법을 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받는다고 그래요.
그냥 국어는 수능에서 자 문학하고 비문학은 필수죠. 수능에서 문학, 비문학 필수 75점. 그리고 문법하고 화작이 선택이거든요. 선택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국어 문법이 약하다. 그러면 수능에서 문법 선택 안 하면 돼요. 요즘 애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더 막 획일적으로 공부를 더 시키거나 뭐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잘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세 개를 다 잘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전에는 영수를 잘하는데 국어를 못한다. 그럼 국어를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어는 못하는데 영수를 잘한다. 그럼 영수를 더 시키세요. 잘하는 거를 확실히 더 잘하게. 그걸로 대학 가야 돼요, 이제. 예, 그걸로. 그리고 그 매원 메타는 제가 아래쪽에 쓰긴 했지만은 위의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쉽다는 거지 여기도 어려워요. 여기 저희 출제 경향 분석 읽어보시면은 조금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음. 더 궁금하시면 이따 남으셔도 되고요. 네, 예, 네네, 네네. 국어가 어렵다는 거는 뭐냐면은 교과서 활용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교과서를 안, 교과서 말고 외부 지문들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걸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수능 볼 때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학교 시험이 범위를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뭐야 물어보면은 이거예요라고 확정지어서 나오는 거는 시험 시작 2주 전에 확정이 돼요. 근데 그 2주 가지고는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평소 공부 본인이 쌓아놓은 걸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외부 지문 활용도가 높아요. 특히 효원고 영어는 작년 같은 경우는요 원서로 시험 봤어요. 원서로. 예, 원더라는 그 영문 소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험 봤어요. 예. 그 선생님들도 되게 힘들어했어요. 자료 뽑기가 힘들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영어 자체를 잘해야 해요. 예. 작년입니다. 작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 작년에. 예, 그랬었어요. 네. 또 다른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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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프리윈터 책은 프리윈터로 끝나고 예. 윈터 책은 1월 말로 끝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윈터가 끝나고 2월 달에는 그 이제 또 다른 윈터라고 해서 2월에는 뭐를 하냐면 그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2월 달에는 똑같은 실전 시험 대비 훈련을 시켜요, 저희가. 예. 3월에 바로 중간고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네. 네. 그렇죠. 네, 네. 1구역은 제가 아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1구역은 내신 시험들을 어려운 학교가 수성, 그다음에 영복, 그리고 남자고등학교 또 하나 있는데 수성 말고, 예? 네, 동원고 여기 세 개가 어려워요.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음, 음. 윈터 때는 오는데, 예.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는 아니고요. 여건상 1구역 쪽은 내신 대비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리가 있어가지고 보통 그쪽 지역 아이들은 2월 달까지만 주로 다니고 나머지는 방학 때 많이 이용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거리가 있어서 무시를 못하니까. 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혹시 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아주시면 되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